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 파이웨이와 틱톡 등에 대해서 잇따라 규제를 하자 최근 중국도 모든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령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조치로 아이폰의 중국 내 판매가 최대 1,000만 대 정도가 감소할 전망인데 뉴욕 증시에서는 애플 주가가 3.5% 이상 감소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에서 숙박 공유에 대한 법이 발효가 되면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기 숙박을 불법화하는 조치여서 에어비앤비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중국의 안보 전쟁이 더욱더 가열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를 했죠. 이 안보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IT 업체들, 화웨이, 틱톡 등에 대해서 사용 규제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는 이제 애플, 아이폰에 대한 규제 조치를 내리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치가 도를 넘어도 한창 넘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판단을 하고 강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떤 조치를 어떻게 내린 건가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는데요. 예. 중국이 이제 아이폰 규제에 나섰는데 중국 공무원들에게 몇 주 전부터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 기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업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무원들이 그런 통보를 중국 정부로부터 받았고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 브랜드 기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 사무실에 가져와서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이런 조치를 내놓은 공식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 그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려는 의지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보안 문제 때문에 화웨이와 틱톡 등을 금지하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을 통해서 보안이 새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아이폰을 지금 금지시켰고요. 또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기업인 애플 제품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써줄 거냐. 지금 애플의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해외 기술,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의도, 특히 이제 해외로 넘어가는 그런 민감한 정보의 어떤 유출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나온 게 없지요? 없죠. 네. 그런데 시장 반응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민감하죠. 아직은 중국 정부가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건 없고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스를 통해서 먼저 어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어제 보도가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곧바로 애플 주가가 폭락했어요. 애플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3.58% 거의 3.6%가 폭락을 했고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 현재 애플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이 소식이 계속 지금 애플을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곧바로 반응한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그 중국 정부의 조치가 결국 애플에게 큰 뭐라고 그럴까요? 악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애플의 총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9%입니다. 거의 20%예요. 그러니까 애플 총 매출의 5분의 1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직격탄이 되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애플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렇게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사실 그동안 미중 이 안보 전쟁 속에서 굉장한 반사이익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브랜드 화웨이가 이제 중국에서 그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가장 큰 업체인데 화웨이 같은 업체가 이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제한 때문에 고사양 스마트폰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사양밖에 못 내놓다 보니까 고급 스마트폰을 원하는 중국인들이 화웨이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아이폰 사고 그래서 아이폰이 미중 안보 전쟁의 그 수혜를 누렸는데
누렸는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림으로써 아이폰이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누린 이제 중국 시장에서 혜택이 이제 사라질 것으로, 그래서 상당한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매출에 타격이 될까요? 애플이 지난해 중국 매출액이 742억 달러입니다. 중국에서만 99조 원을 올렸어요. 네. 어마어마한 매출이죠. 10년 전인 2012년에 올렸던 매출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액수인데, 네. 그러니까 계속 애플은 중국에서의 그 호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 규모를 키워왔는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애플 제품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래서 이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이번 조치, 제재 조치가 확대 시행될 경우,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에게만 그게 돼 있는데 뭐 그것이 더 확대된다면 애플의 타격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약 50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의 아이폰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그동안 뭐 미국 정부를 상대로는 최악의 대립과 갈등을 보였지만은 애플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애플과는 좋은 관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 정부가 몇몇 미국 기업들과는 좋은 관계 유지했어요. 애플 그렇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팀 쿡 CEO가 올해 초 중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크게 환대받았습니다. 당시에 팀 쿡 CEO는 중국에 가서 애플과 중국은 공생 관계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중국은 미국 정부와는 최악의 관계지만 이 애플이라든가 무슨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일부 업체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근데 결국 이번에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안보상의 위협이라는 이유로 화웨이나 틱톡에 제재 조치가 하고, 그걸 좀 어느 정도 가면 좀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생각도 없고 계속 또 강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화웨이랑 틱톡이 무슨 뭐 스파이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몰아가니까 중국도 이제는 참다 안 되겠다. 그래 너희가 그럼 우리도 이제 아이폰 안 쓸게.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적당한 선을 넘었다. 좀 정치적인 이런 조치를 내려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중국 정부도 이제 칼을 뽑아든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애플에 대해서 칼을 뽑아든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네, 그렇죠. 미국 정부에 대한 대응 조치인 것도 있지만 네. 그 외에 지금 그 중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업체 이 화웨이가 최근에 신상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오랜만에 나온 고사양 스마트폰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이 2019년부터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이 최첨단 반도체를 쓰지 못하도록 제재했는데 4년의 시간 동안 결국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해냈습니다. 7mm급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성공했고요. 이 반도체를 탑재한 고사양 스마트폰 Mate 60 Pro를 드디어 이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뉴스 준비하면서 X 전 트위터죠. X를 네. 찾아보니까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을 섰어요, 매장 앞에.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아이폰 매장인 줄 알았더니 아이폰 매장이 아니라 화웨이 매장이었네요. 화웨이 매장 앞에서 4년 만에 나온 새 최첨단 스마트폰 Mate 60 Pro를 구입하기 위해서 길게 줄 서 있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이번 기회에 화웨이를 한번 확실히 밀어주기 위해서 아이폰을 좀 제재하는 쪽으로 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차피 그동안 고사양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화웨이가 고사양 스마트폰을 내놓으니까 아이폰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 중국인들은 다 화웨이 제품 쓰자. 아이폰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하여튼 아이폰은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전체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막히게 되면 글쎄요, 도대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 화웨이랑 틱톡을 제재할 땐 좋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아이폰이 두드려 맞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런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 자,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숙박 공유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뉴욕시가 그 숙박 공유 규제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이 시의회에 상정돼서 통과됐습니다. 이게 통과는 이미 오래전에 됐고요. 지난 5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발효가 되면서 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숙박 공유 규제법으로 명칭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단기 임대 금지법입니다. 주택을 단기 임대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 2021년 6월에 이제 통과해서 이번에 이제 발효가 됐는데 네. 30일 연속 거주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거주지 전체를 빌려주게 되면 그게 장기가 됐건 단기가 됐건 뭐 장단기라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미만이면 단기인데, 거주지 전체를 누군가 남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그 임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집주인의 경우에 주요 정보를 반드시 신고할 것, 이게 이제 의무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개인 정보, 임대인의 그 임대와 관련된 수익, 그리고 계좌 정보까지 모든 것을 그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가능하다. 지금은 이런 게 없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좀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제를 하고 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뉴욕시가 이렇게 규제한 이유는 단기 임대가 이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적인 단기 임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대원칙이 뭡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금이 있다는 건데, 이 단기 임대는 뭐 일주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있고 길면 뭐 한 달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짧게 캐시 받고 임대해주고, 또 한 달도 안 돼서 나가면 또 다른 사람 또 캐시 받고 들여보내고 이런 식의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못 매기잖아요. 그래서 뉴욕시는 이걸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징세를 위해서 임대인의 개인 정보와 수익을 등록해라. 너희들이 벌어들이는 만큼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를 세금을 낸다면 문제가 없지만 세금 안 내고 하는 건 다 불법이니까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이게 뉴욕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무의 대원칙을 이 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어비앤비가 타격이 좀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에어비앤비가 그 뉴욕시 숙박공유 규제법이 발효돼서 큰 타격을 지금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연간 6,600만여 명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인기 관광 도시죠. 미국의 가장 큰 도시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관광차 방문하는 곳이 뉴욕인데, 뉴욕에서 이 단기 숙박 공유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다 그래요. 뉴욕이 물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호텔비도 굉장히 호텔이 비싸거든요. 비싸요. 그래서 정식 호텔에서 지내기엔 너무 힘드니까 네. 뉴욕 방문하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단기 숙박 시설을 이용하면서 뉴욕을 이제 관광해 왔는데, 이 단기 숙박 시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호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게 이제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박업소가 18,000여 개에 달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뉴욕시는 이 18,000여 개 숙박업소를 전부 다 지금 불법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안 내니까 전부 다 예. 불법이다. 그래서 이번에 발효된 숙박 공유 규제법을 앞세워서 이 18,000여 개 업소들을 전부 다 지금 단속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지금 굳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강력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숙박공유 규제법에 따라서 그 뉴욕시는 임대인 등록 정보를 이제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 등록 정보를 토대로 해서 관광세, 판매세, 호텔세, 각종 세금을 다 이제 부과한다는 겁니다. 호텔들은 이런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숙박업소들은 사실상 호텔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도 안 내고 있죠. 그래서 호텔에 매기는 세금을 그대로 매기겠다, 이제 이런 계획입니다. 에어비앤비 임대인에게는 그동안 사실 숙박세만 부과가 됐는데 각종 세금이 이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지난해 뉴욕시에서만 단기 임대로 8,500만 달러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곳 LA도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못해요. 얼마 전에 박형경 기자도 이 시간에 그 에어비앤비 얘기했지만, 네, 예, 그 LA도 지금 규제하고 있는데, 뭐 LA는 사실 단속이 쉽지 않아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 하여튼 뉴욕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성공하면 아마 LA도 따라갈 겁니다. 따라가겠죠. 예, 따라가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건 대원칙이니까.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지금 크게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조건이 있죠. 거주지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에 네, 해당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면서 일부를 내주는 거는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어찌됐건 전체를 원칙은 빌려주는 전체입니다. 거네. 예.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이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응을 합니다. 에어비앤비가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 법이 통과된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지난해였고 예. 2021년 6월이었고요. 예. 발효가 이제 올해 되니까 결국 예. 올해 6월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뉴욕 법원에 부당한 법이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은 자기들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에어비앤비라는 거는 플랫폼이고 거기에다가 각
각자 개인 집이 등록을 하면 또 그걸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공간만 제공하는 건데 네. 우리가 왜 이 규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에어비앤비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호텔 지어놓고 호텔업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가 집 지어놓고 집을 호텔처럼 활용하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제공하는 건데 왜 우리가 규제받아야 되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뉴욕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고 에어비앤비가 등장해서 이런 식의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단기 임대가 지금처럼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뉴욕시의 생각이고요. 특히 호텔 업계와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걸 뉴욕시가 받아들였는데 뭐냐하면 호텔들은 에어비앤비 때문에 당장 타격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호텔의 불만은 당연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정상적인 임대보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자기가 집주인인데 임대로 돌리려면 1년, 2년 장기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렌트로 돌리는데 요즘은 이 단기 임대라면 굉장히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장기 임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단기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 받아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 집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주민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그런 집을 구할 때 렌트비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야 너네 우리가 단기 렌트 해주면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 한 달에 벌 수 있는데 너네가 그 정도 우리 한 달 임대료를 내야지 우리가 이걸 장기로 돌리지 그렇게 안 낼 거면 우리는 단기로 갈 거야. 이렇게 되니까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살 집이 이제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되겠다. 뉴욕시는 그래서 철저한 규제를 지금 아주 방침을 굳힌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뉴욕시가 과연 성공을 할런지 궁금하고 뉴욕시가 이제 성공한다면 LA도 눈여겨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어비앤비가 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동안에 사실 뭐 어떻게 한다라는 룰이 정확하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정립하겠다라는 의미에서는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어디든지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워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처음이었는데 그게 네. 이제 워낙 커져서 글쎄요.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룰이 필요하다. 근데 뭐 어차피 어쨌든 돈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 그건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새롭게 이제 정립된 그러한 이제 이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이 잘 되면 이제 LA도 비슷하게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네. 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